11월 12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도시재정비구역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제공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추정분담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는 규정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곡선이 많고 번잡한 인천국제공항 구간 시범 운행에 성공했습니다. 인천공항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오는 2021년에 본격 투입됩니다. 인천에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고시원이 있지만 화재에 취약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청계천 고시원 화재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됩니다. 산후조리비는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 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연천군 양원리에 들어섭니다. 주민 반대가 심해 당초 남양주에서 양주로 다시 연천군으로 입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달 말부터 평택 당진항에서도 전자상거래 통관이 이뤄집니다. 보세 운송으로 인천항까지 옮겨와야 했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 경기 오늘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최고기온 13도,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미세먼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1면과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시가 도시재정비구역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제공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 9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시도시재생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지적이 됐는데요.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현행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추정분담금 공개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 관련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도시정비구역이 많은 인천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 권리 제공 의무에 인천시가 손을 놓는가 하면 분담금, 추정분담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텐데 이 과연 추정분담금이 적정한가? 이 부분을 인천시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조항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인천시 관계자는 이 추정분담금 적정성은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해당 조항을 삭제해도 시민 생활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삭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한 다양한 시의회 질의 내용들 3면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6면 경제면입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이 곡선 구간이 많고 번잡하기로 유명한 인천국제공항의 장기주차장 구간 2.2km를 시범 운행하는 데 성공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장기주차장 순환도로 약 2.2km 구간을 자율주행한 셔틀버스 시속 30km로 운행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시범 운영과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서 빠르면 오는 2021년부터 실전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천판 19면 사회면입니다. 인천 시내에 있는 이 고시원이 경기, 서울에 이어서 전국 세 번째로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낡은 고시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재에 취약하기는 매 한 가지인데요. 지난 9일 이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인근 국일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무려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는데요. 인천 시내에 있는 이 고시원들 시설이 낡고 빽빽한 공간에 많은 설비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한 꼼꼼한 점검 그리고 관리 주체들의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 보시겠습니다. 경기판 1면 종합면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된다는 소식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신생아가 출생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 해당되고요. 1인당 50만 원씩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이면 종합면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어디에 지어야 할까? 수년 동안 핑퐁 게임만 거듭해 왔는데요.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연천군 양원리로 입지가 결정이 된 것인데요. 이에 앞서서 이 경기도와 환경부는 경기 북부 지역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지역 주민들과 기초단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거론됐던 남양주시나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 야생동물에 따른 소음과 악취 또 질병 걸린 동물들이 유입됐을 경우에 자칫 인체에도 피해를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계속 공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연천군이 직접 우리가 유치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경기 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연천군으로 확정이 됐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8면 경제 메트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는 평택당진항으로서는 청신호가 울렸는데요. 앞으로 평택당진항에서도 전자상거래 통관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이달 말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평택당진항은 이 전자상거래 물량을 통관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도 이 보세 운송이라는 규정에 막혀서 인천항으로 옮겨서 통관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간 경쟁에서도 뒤지고 또 물질적인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통관이 평택당진항에서도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이 전자상거래 이 물동량 처리가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입니다. 재개발로 철거를 앞두고 있는 인천에 남아있는 마지막 집장촌 옐로하우스가 있죠. 이 옐로하우스 여성 종사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퇴거 통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 중입니다. 옐로하우스 여성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옐로하우스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가 최근 미추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조합과 토지주가 개발 이익만을 쫓아 아무런 보상 없이 강압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을 내쫓을 경우에 형사 고발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왜 굳이 방송을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다양성, 이 다양성의 가치는 헌법상 가치이기도 하고요. 또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어떤 내용인지 발언권을 주는 것 자체는 언론에서 해야 할 응당한 몫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고 섭외를 하기에 이르렀고요. 또한 이주대책위원회에서도 선뜻 방송에 출연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숱한 그 토론과 고민 끝에 방송 출연을 결정했다라는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옐로하우스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떤 배경과 논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다만 이분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 하지만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이분의 성함을 편의상 김진희 씨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출연 결심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직접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달 29일 미추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요. 네. 어떤 주장을 거기에서 발표하셨는지 그 내용부터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숭이동 집장촌 지역주택 정비 사업에 편성한 행정관청이 마치 저희 종사 여성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지원 요청한 것처럼 저희와 사전에 의논 한번 해보지 않고 자활 계획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SNS상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비난을 가했고 저희 성산업 종사 여성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사전 고지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현 상황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미추홀구 측에 지원을 요청한 적도 대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이 지역을 먼저 떠나간 성산업 종사 여성들을 역시 지역주택조합이나 미추홀구로부터 단 한 푼의 이주 보상비나 자활지원금을 제공받지 못했고 오히려 폭력과 협박 등 강압에 의해 현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다른 지역 집장촌도 비슷한 환경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존재하는 한 저희는 정말 오갈 곳이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생활터전을 지키는 일밖에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이 재개발로 인해서 퇴거를 통보받았지만 오갈 곳이 없는 이런 거주적인 부분들에 대한 주거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이 관할 미추홀 구에서 만든 자활 지원 조례, 이 부분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는 설 자리가 없고 국가마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분노를 표시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과거 용산과 춘천 그리고 현재 전주와 대구 성산업 종사 여성들에게는 사업의 시작과 끝 어디에도 우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취급만 받아왔을 뿐이에요. 이주 협상 대상에서 아주 완전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포주나 지주들은 저희 덕분에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식들 가르치고 집장촌에 건물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비정규직도 이제는 사람 대접을 받는 세상입니다. 무슨 일에 종사하든 최소한의 그 퇴직금이란 것도 있는 법입니다. 저희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개발 이익을 노리고 마치 이제는 필요 없는 개에 내쫓듯 저희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처우에도 말 한마디 못했던 과거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성매매 종사자 비범죄화 공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으십니다. 전국의 집장촌은 과거 유동성이 많은 시내 중심에 자리 잡은 노른자의 땅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건설업자와 지주들까지도 개발에 그 이익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이게 눈에 안 보이면 이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고들을 읽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변태적인 음성 성매매, 예컨대 불법 안마소나 태국 여성들의 불법 체류를 야기시킨 마사지샵, 미성년자 온라인 성매매는 그 뿌리가 견고하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부작용은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그 답을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 성노동자들의 탈성매 정책은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반복되는 실효성 없는 탁상 공론으로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성가족부와 성노동자 탈성매매 지원 사업을 벌이는 여성단체는 하는 일 없이 정부의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더 많은 활동 지원금만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을 직시한 효율적인 정책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탈성매매 정부의 정책이 탁상 공론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관할 미추홀구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죠. 옐로우하우스 종사자 자활 지원 조례.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저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성산업 종사 여성들과 한 테이블에서 진지하게 앞으로의 계획과 어려움, 국가 정책에 대한 참여 의향, 가족 사항이라든지 다각적인 대화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산업 종사 여성들이 사회생활에 대한 결정 능력이 없는 전우와 취급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일방적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지원책이 자활 지원 신청서 내고요. 그다음에 탈성매매 확약서 받고 자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도 심사를 거쳐 한 10명 정도 총 40명을 4년간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인천 시내 어디서든 4년 동안 발붙이고 기거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지원받고 기다리는 여성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성매매 종사 여성들 핑계로 국민들에게 미추홀구를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만 활용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국민 청원이나 SNS 등에서는 저희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진짜 울고 싶은데 따기 때린 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국가와 행정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추홀구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또 우리 이주대책위원회가 생각하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입니까? 예, 저희들은 불우한 가정에서 뛰쳐나와서 오로지 가족 부양을 목적으로 진짜 죽지 못해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진짜 태반입니다. 정말 이 집장촌을 벗어나면 당장 기거할 잠자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등 따뜻하게 잠잘 곳이 있어야지 뭐 탈성매매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인간으로서 본연의 삶도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갈 곳 없는 이 성노동자들은 다시 업주들 그늘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기 위해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전국 집장촌 정비 사업에 처해 있는 성산업 종사 여성들에게는 남는 하나의 생존권 쟁취 투쟁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주거권 확보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살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마련해 달라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이 미추홀구와 옐로우하우스 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 크게 이 4가지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셨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업주 지주들은 그동안 저희가 희생한 경제적 이득으로 호의호식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죠. 저희에게 강압적인 퇴거를 요구하는 업주와 지주는 그 행위에 걸맞게 고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불법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등 업주는 영업이익, 지주는 임대료 수입, 범죄 수익금을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인 미추홀구는 개발자들의 이익을 지원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저희 당사자들이 배제된 채 그 어떠한 정책 결정도 해서는 안 되며 저희는 인정하지도 않겠습니다. 성산업 종사 여성들은 국가에 대한 어떠한 지원 요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위로부터 우리 여성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홍보로 저희를 욕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주, 업주, 미추홀구, 시공사 어느 쪽이든 저희 의사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공갈, 협박, 폭행 등에 맞서 저희 전국 성산업 종사 여성들은 하나가 되어 죽기로 대응할 것입니다. 네, 계속 여쭙죠. 앞으로 이주대책위원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까? 예, 우리들은 만족할 만한 이주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만 이주가 가능할 것이고 강제 퇴거 같은 물리력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맞서겠습니다. 예, 아주 의지가 결연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끝으로 정부와 또 지역사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너무나 힘이 듭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종사 여성들의 자살과 숱한 집회,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한 청원서나 탄원서, 근데 어느 것 하나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어보는 국가기관이나 정치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이단화 취급만 받아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모두가 평등한 국가를 말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이미 이 땅의 국민이 아닙니다. 성산업 종사 여성들은 범죄에서 벗어나 있고 또 그렇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성산업 종사 여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군산 계곡동 화재로 업소 종사 여성들이 희생됐던 곳은 집장촌이 아닙니다. 그곳은 술 팔고
접대 여성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유흥업소였습니다. 행정관청의 관리 부실로 인해 화재 참사를 왜 집장촌 인양 매도하여 법 제정의 단조로 삼았느냐 이 말입니다. 관리감독 주체인 국가가 잘 못한 거 아닙니까? 과연 현 정부는 여성가족부는 정말 성매매 특별법 개정으로 저희를 돕고자 하는 진정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이 법을 만들었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다 하신 건가요? 다른 말씀을 얻으시나요? 예. 네. 예, 방송에 직접 출연하시기까지 결코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추얼구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옐로우하우스 여성 종사자 자활 지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또 옐로우하우스 일대 주택 재정비 이 사업 주체들에게 보내는 여성 종사자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옐로우하우스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가명 김진희 씨와 말씀 나눴습니다. (11월 12일) 월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